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완벽하죠, 그죠? 얘기했던 거 며칠 전부터 얘기했던 거 베르디 가장 강조했었고 시미즈 나가사키 역시 또 일본이 도쿄가 방장하고 좀 뭔가 있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5세트는 애매하기 때문에 갔었고 프렘만 봤었고 오버 봤었고 둘 다 떴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언더가 떴다고 해서 어제 신한 언더를 개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언더를 보면은 참 하수 같은 생각이다 그랬죠. 그래서 둘 다 지금 오버 났죠. 그것도 맞죠. 김밥 마음만 좀 조금 틀어진 건데. 노랑이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김밥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네, 그죠? 그래서 현대건설 마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또 멤피스도 됐죠. 그다음 축구도 사수올라하고 함부르크 뭐 어제 가장 강조했던 게 이제 멤피스하고 함부르크였죠. 그러니까 방송 잘 듣고 이런 거를 제가 유튜브에 얘기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리스크예요. 좋은 게 없어요, 이 유튜브 판은. 숲TV보다 정제가 아직 안 된 게 유튜브 판이거든. 근데 왜 뭐냐면 그냥 족같은 2배 1은 3배 이런 걸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똑같은 거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 족같은 거 하면 형들 그 인간들한테 돈만 바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 맹생 호구가 되는 거고, 이걸 조금 바꿔보든지 그런 걸 하기는 할 거면 그럼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호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생각을 좀 해서 족같은 짓을 끊을 것인지 판단할 때입니다. 지금은. 알겠죠? 왜? 8, 9년 때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래 주는 것들 누구 돈 받는 2.1배, 2.2배보다 낮은데 왜 하냔 말이에요. 이 새벽에 그 주말에 한강 같은 시간 2시간, 3시간 이것저것 다 들어가면서 고작 KBS 타지 1번 그거를 했죠. 분명히 오늘 KBS 타지 올라오더라고요. 정신병자들이요. 알겠죠? 정신병자 맞아요. 뭘 먹는 게 중요해.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오늘 농구하고 축구 있는데 축구는 11시부터 경기를 진행할 거고 다 기본으로 다 할 겁니다. 아시겠죠? 페이스가 다시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농구 월드컵이 이제 목요일에 오기 때문에 오고 제발 좀 부탁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도 있죠. 좀 존중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난 열을 해주는데 한 개도 안 해주면 이 관계가 잘 될 수가 없겠죠. 기본적인 내가 뭐 아리가또를 치라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있잖아.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기다려준다든지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다고 1시간 늦춰도 방금 2시간 전에 해주잖아요. 다 받아갑니다. 뭐가 그래 급해요. 급하게 하지 말라니까. 배팅이든 뭐든.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노래 틀었잖아 지금. 급해하지 마세요. 급하면 맨날 사고 일어나고 족 같은 거 가게 되고 급하니까 중승부 그런 거 사고 이러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오늘 원래 방송 안 할래 했는데 짜증나게 해서. 쪼오지 마세요. 돈 주는 건 고마운 거고 돈 줬다고 함부로 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못 맞든 맞든. 무한지르님 추천 감사합니다. 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나요? 배려를 안 해가지고. 누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힌트는 없습니다. 족같아서 안 할랍니다. 자, 피닉스하고 올랜도입니다. 봐요. 그래도 여러분 눈뽕하고 이러진 않잖아. 왜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잡치는 거야. 여러분이 분위기 잡치는 거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승질이 들었다 생각해라 그러면. 자, 이거는 올랜도 역배 프랜스 언더고요. 존나 재미가 없어요. 대충 하겠습니다. 자, 피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젤러 그린 3점 4개 해가지고 26점 한 개 다고요. 파울 누적이 좀 많았었고요. 딜런 브루스 같은 경우는 피닉스는 이제 잘 할 때 호버에 대한 역배에 대한 수치도 좀 있고 강팀이란 소리죠. 역배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있었는데 뭐 더 나오는 건 없었어요. 조직력하고 그다음에 갈라스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이 능력으로 좀 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올랜도도 조금 신빙성이 안 가긴 하지만 세크라멘토를 완패를 했으면 갈 수가 있는 거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랜도가 큰 기준점을 받았을 때 그랬을 때는 메리트가 떨어지겠지만은 이거는 올챙이 역배 프랜승 언더 쪽으로 다 볼 수 있는 경기고 NBA가 언더가 많이 뜬다고 언더 갈 필요는 없고 오버 갈 경우에 또 오버를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본 카터 이 포함해가지고 3명의 선수가 3점을 고루고루 또 분배를 해줬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랜도 오늘 느바 6개죠. 그래서 2개 다 4배 5배 이상으로 짰습니다. 뺄 거는 또 빼고 핸디를 빼고 그리고 여전히 승패 쪽의 라인들이 좋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뉴올하고 필라 보겠습니다. 뉴올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미러키한테 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쳤다. 그래서 갈 수가 없고
필라는 물론 지난번에 안 된 거 한 번 있긴 하지만 그 나머지 우리가 자주 쓸 정도로 더 새로운 건 없어요. 솔직히 뭐 엔비드 그리고 GTD에 왔다 갔다 제일 심한 팀이고 나는 방금 GTD 언급을 안 하지만 근데 그래도 율보다 낫기 때문에 필라 승정도는 충분히 가볼 수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바는 당연히 언더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닌데 언어바가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핸디를 빼는 데 다 이유가 있겠죠. 보통은 방장이 좋으면 다 간다고 하는데 필라는 팀 자체가 그냥 그래 해도 한 저기 4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라 승에다가 오버 보면 됩니다. 그다음 마이애미하고 멤피스 같은 경우는 멤피스는 유타 한정에서만 그렇게 간 거고요. 그동안은 5점 내에 아리까리한 이기는 경기들도 약간 시카고 같지는 않지만 역시 상당한 팀 중에 한 팀입니다. 둘 다 백투백입니다. 백투백에서 언더 보는 건 아니고요. 마이애미의 그 수비적인 부분들이 멤피스 오늘 유타 상대로 나왔지만 그 유타 한정이라고요. 잭 이디든 뭐 산티 알다마라든지 모두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것도 이렇게 기준점 오늘 잘했는데도 바로 9점을 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이제 애틀란타 원정 막치고 백투백 일정을 하는데 하게스 주니어라든지 라르손이라든지 켈러웨어라는 선수들 그리고 히로도 돌아왔기 때문에 안정성 있는 좀 경기를 펼친다. 안 되면은 뭐 이거 멤피스 굳이 공격적으로 안 하더라도 수비적으로 해가지고 죽이면 되기 때문에 마만 중에서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멤피스는 오늘 경기는 잊어라. 물론 이제 멤피스 승하고 오바는 1점 차로 안 됐지만은 그 경기 한정해서입니다. 그건 이제 유타 상대로 점수도 많이 나고 유타가 점수가 많은 팀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적게 주고 이런 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왜 멤피스는 5점 받아서 깔끔하게 끝내는 적이 없거든. 부상 탓만 할 수는 없어요. 왜? 부상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모든 팀들이. 그죠? 그래서 마이애미 마인 언더 보면 되고 여전히 승패 쪽으로 핸디 쪽으로 승패라는 거는 이제 배당이 있는 승패겠죠. 그쪽으로 접근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하고 디트 보겠습니다. 시카고는 토론토 경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노답이었죠. 특히 4쿼터에 그죠. 조금 쫄기는 했는데 디트 같은 경우도 누구랑 붙었어요. 닉스랑 붙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올킬이 안 났던 그 재개했을 때 4.2배 먹고 그죠. 한 개는 안 됐던 이런 부분이잖아. 그럼 디트는 보통 7.5, 6.5, 8.5를 그래도 꾸준히 휴스턴도 마찬가지고 안 가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아야 된다 했죠. 그럼 당연한 거죠. 이거는 마이애미도 마찬가지고 그럼 마마를 갈 건지 아마 이거 언더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30으로라도 준 거는 시카고 불스의 득점력을 보고 준 겁니다. 어느 정도. 근데 그 후반에 경기하는 거 보셨죠? 어떻게 하는지. 자유투도 안 죽고 주고 일단 파울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뭐 이제 선수들이 뭐 사이먼스드 뭐 제일런 스미스드 이런 구조적인 이야기들보다는 경기 운영을 참 못하는 거다. 그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디터도 이제 두런하고 커닝햄 그거 가지고 41승이나 먹고 제일 놀라운 건 41승 먹을 수 있는 13패밖에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정도 승률 7할 오픈 9리의 성적을 거둔다는 것 자체가 이거 가지고 그보다 더 나오는 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D만 언더 쪽에 보고 아마 여러분이 이제 언더 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닉스하고 오버인데 이것도 다 끼어져 있죠. 우리가 갔던 거라서 그죠. 직전 경기 때 이거는 고민을 해봤는데 필라하고 닉스는 핸디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휴스턴 같은 경우는 물론 지난 경기 때 이제 일반상에서 핸승을 뺐죠. 근데 어김없이 핸승을 빼기를 잘했다는. 왜? 후반에 다 따라잡혔거든요. 미스터비트 벌리지를 못해. 벌리는데도 심지어 그걸 또 따라잡혀. 이런 모습 봤을 때는 닉스도 그렇긴 하지만 닉스가 핸디가 안 가도 뭐 일반적인 그렇게 후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닉스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휴지는 경기를 좋다가 인디 프레는 본 적도 있었어요. 인디는 승패로 잘 안 가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닉스 승에다가 그냥 오버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필라하고 닉스는 방에 빼면 다 이유가 있고 넣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주는 게 아니거든요. 몇 번을 고민해갖고 드리는 거예요. 배팅이 장난이 아니고
방송은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나한테 잘해줄 필요도 없는데 그냥 지킬 거면 지켜주세요 좀. 닉스 오래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닉스 승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닉스 승 가면 되는 거고, NBA는 그렇게 6경기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6경기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알짜배기 4배 5배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미축도 가져갈 겁니다 내일. 그래서 여기 없는 거는 이제 안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핵심적인 거 하나 둘 셋 넷 다 보통 10개 가져오는데 일부러 10개 가져오는 건 아니고, 여기 없는 건 안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 몇 시부터 한다냐면 11시 경기부터 한다 했어요. 경기를 보세요. 특히 축구는 맨날 모른다 하지 말고, 모르는 것도 언제까지 모를 겁니까, 그지? 자, 유벤투스하고 꼬모입니다. 꼬모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팀이죠. 이거는 다득점 보고요. 굳이 보면 이제 꼬모 역배나 프랜스 쪽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잡혀서 프레는 겨우 하죠 그죠? 알스트라스 부르라든지 뭐 렉섬이라든지 그 다음에 맞죠? 일단은 그렇다고 유벤투스 갈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꼬마 프레는 엄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유벤투스 상황, 유벤투스도 보면은 이제 주축 선수들이 중원 패스 이런 볼란치 역할들이 좋기 때문에 언더 볼 수는 없고요. 갑자기 급 무너지는 해서 골찬스가 나오는 부분들은 약팀이든 중간팀이든 상위팀이든 다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벤투스도 대부분의 이제 경기들을 보면은 공격적인 운영이라 보고 있으니까 체급 차에도 꼬모가 아무리 잘해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5위하고 지금 6위 맞물려 있는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더 볼 수는 없는 경기다. 뻔히 보는 오버가 아니고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언더 보기는 좀 어려운 경우는 사실인 거 맞다. 그리고 오늘 11시 경기하고 12시 경기하고 2시 경기죠. 전반부라고 볼 수 있죠. 축구라면 축구 전반 그거 해가지고 한 조합을 짰어요. 이거 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니온 베를린하고 레버쿠젠인데, 보통 이렇게 포지션이 잡히면은 슈투가르트 오버 보듯이 오버를 많이 보실 건데, 오히려 저는 저득점을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승패도 승패지만 골고루 써야 돼요. 골고루 써야 되고, 한 개는 한 조합은 미축이고 한 조합은 해축입니다. 그렇게 짰습니다. 미축은 아침 경기입니다. 왜 그렇게 짜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 이유는 체력적인 거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지만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도 부승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서 너무 길어요. 10일 하고 있긴 한데, 그리고 후반기 반격도 뭔가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페이스는 그 운영 감독의 생각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분위기 전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레버쿠젠을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장크트 파울리 만나가지고 이제 4골차 완성해. 그건 그 팀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팀이고요. 시크라든지 어네스트 포고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올려놓는 목숨. 그리고 레버쿠젠 언더 잘 안 보는 팀이잖아요. 이거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올림피아코스, 물론 뛰었다고 해서 언더를 보고 이렇게 분석은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꾸릴 수가 있을까? 시크라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니온도 약간 나고야나 시미즈도 오늘 골 별로 안 났잖아요, 그죠? 물론 퇴장 변수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서 저는 저득점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미추가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에스파뇰 가야 됩니다. 에스파뇰. 이프렌이라고 다 가지는 않는데 이게 AT 마드리드 우리가 모를 수가 없죠. 왜? 만약 계속 주는 것도 있긴 있으니까. 좋아해서 주는 거 아니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그럼 경기를 많이 봤겠죠. 우리 해축을 썼으니까. 꼬마승도 쓰고 원정 꼬마 맞잖아. 근데 그래 봤을 때 2% 정도의 경기력이 나오잖아. 2% 갈 수 있는 거. 맞죠? 에스파뇰 같은 경우도 전반기에는 물론 전반기에 분명히 이게 좋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승점을 쌓았어요. 그죠? 그래서 후반기에 좀 부담 없는 이런 부분 가지고 6입니다. 그래서 나는 AT 마드리 저배당은 일단 메리트가 없고요. 뭐 승리하고 뭐 바르샤 상대로 뭐 4골 승리하긴 했지만은 코파 델레 라리가 챔스 24강까지 지금
경기 소화가 너무 많겠다. 로테이션도 할 수 있는 멤버는 있긴 하지만 좋은 선수들이 나오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기 있기 때문에 언더와 2프렌을 보는데 그냥 2프렌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2프렌이 만약에 배당이 1.4나 1.5면은 한번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왜? 축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에이티 마드리드 모를 수가 없죠. 리그도 가고 UCL도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 내가 앙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앙제가 지금 3연속 지금 계속 언더를 쓰고 있는 부분이죠. 아마 내일 쓰지 않을까. 반대팀을 봤는데 그 이틀 전에 3일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앙제 언더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경기 내용이 저득점이 상당히 괜찮은 경기들이 많습니다. 요새 보면 언더 뭐 아침이든 유럽 팀들이든 언더 좀 쓰는 거 팀들이 좀 많잖아요. 릴도 마찬가지고 뭐 그때 쯔르베나 그 경기도 마찬가지고죠. 또 함부르크도 언더 얘기했었죠. 무조건 언더라는 게 아니고 이제 볼 수 있는 경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경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첼시 벌리는 이건 뭐 체급 차이가 많이 나니까 레알, 첼시 뭐 이런 팀도 있죠. 계속 지속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팀이고 레알도 아마 오늘 일반성이나 현생 노려보는 선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방금 또 비아레알하고 또 로마하고 이런 현승했으니까 로마 그런 팀들보다 나은 게 첼시, 레알 뭐 몇 명이고 미넨 이런 팀들이죠. 미넨 2만까지 우리가 가서 적중 5.8배를 적중시켰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첼시 많이 살아 있어서 분석 아실 거고요. 2만까지는 좀 안 가도 되고 굳이. 우린 배당 메리트를 따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뇰, 이프렌, 첼시, 마엔, 그 다음 호펜하임, 켈른 봐야 돼요. 켈른 프렌 봐야 돼 이거. 11시 반대거든요. 내가 모레에서 11시 때 조합 하나 만들었다 했죠. 그럼 방송 잘 듣고 눈치가 조금 있으면 잘 활용하시겠죠. 그 전에 호펜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뭐 선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좀 흐름이라든지 물론 보기에는 세 골 차 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기 경기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쾰른 같은 경우도 지금 모든 팀 붙어받는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저득점에 노점에서 약간 끈질기게 하는 이런 게 분명히 있는 팀이에요. 순위는 12위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서 저는 호펜이 원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꽤 고전할 수 있는 그림이 있다. 그래서 1프렌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다. 왜 그전까지는 호펜 2번, 3번 정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기 내용만 보고 수치만 보면 호펜을 승을 하고 뭐 이거 배당 높아도 한번 가지는 않겠지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런 켈른의 경기력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호펜을 볼 수 없고 호펜 보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배당 높아도 갈 수 있죠. 우리가 배당이 좋은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켈른 프렌 그 다음에 레버쿠젠 언더 그 다음 꼬모 오바 첼시 마인 에스파뇰 2프렌 그 다음 뉴캐슬 프렌 왜 맨유는 오늘 무승부하기 딱 좋은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딱 5개 보고 나머지 5개는 또 미축으로 넘어가야 돼요. 경기를 다 보셔야 돼. 맨날 모른다 언제까지 모르실 겁니까 그지? 물론 오늘 개막전이라는 변수는 있긴 하지만 작년 그대로 토대로 선수 구성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꼭 해축을 2개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여주려고 미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서 가는 겁니다. 휴스턴하고 이런 몇몇 팀들 또 올해도 오버 많이 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그러니까 미축은 호축도 마찬가지지만 배당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좋게 주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단 미축 기본적인 특징이 추가 시간이 좀 많다는 거, 10분이 넘어간다는 거 기본적으로 많이 주거든요. 필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배당을 좀 원래 좋게 주지만 미축 같은 경우가 좋게 받았을 때 승을 많이 하는 팀 중에 한 팀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실리적인 운영을 잘하는 팀이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보강이 그러니까 네임들을 보강하는 게 아니고 감독에서 필요한 이 부분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럼 더 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필라 승이라는 거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 농구가 아니고 필라
축구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어바 같은 경우는 아직 개막 처음이니까 언어바에 좋은 거는 솔직히 미축이 오늘은 없고요. 이제 성향을 보고 오바를 볼 수는 있겠지만은 찍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밴쿠버가 오클 FC 같은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밴쿠버로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왜? 미축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변동도 많고 호축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배당 따위도 의미도 없고 뭐 근데 오클 FC 딱 생각하면 됩니다. 안정성 수비도 그렇고 팀 뭐 흐름을 타질 않아. 뭐 수비적인 팀을 하든 뭐 좀 폼이 오른 팀이든 그런 게 없어요. 그나마 이제 미축에서 그런 몇 명 팀 안 되는데 밴쿠버가 그런 부분이거든. 그런 팀 오늘 떠나서 레알 소트는 휴스턴하고 다나이모하고 이런 팀들은 오바를 좀 많이 낸 팀이에요. 그래서 밴쿠버 승 오바도 괜찮고 오늘 미국 축구 세 폴드 해가지고 한 조합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힙을 드리는 거 11시 경기 해가지고 빠르게 숍을 치고 끝낼 수도 있는 그렇게 조합을 짜는 게 낫다. 자지구랑 뭐 레알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선택과 집중하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FC하고 인터 마이애미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두 팀 모두 다 잘하고 인터 마이애미도 거의 옆보짓하고 그런 부분 메시하고 이거 손흥민이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프렘 받는 팀에 프렘 가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무승부가 떠서 그런 게 아니고 물고 가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LAFC 같은 경우는 지금 LA 갤럭시가 죽었고 LAFC가 LA 갤럭시 같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애미 같은 경우 또 디펜딩 챔피언인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리오넬 메시는 또 못 나옵니다. 부상 소식으로. 불투명해요. 근데 그걸로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이슈 모류용이고 엔터 마이애미도 3.5 받아가지고 원래 마이애미란 팀은 제가 농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언더가 많이 나는 팀이거든. 그 도시 자체도 좀 조용하고 즐기고 야자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마이애미를 오버를 많이 썼고 그다음에 야구도 이제 메이저리그 안 해보셨겠지만은 저는 오버를 많이 썼어요. 인터마이너도 축구도 그랬어요. 그게 뭐 이제 그냥 하는 소리인데 다 그랬거든. 세계 팀들이 메이저리그든 NBA든 NBA는 작년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오버 많이 썼으니까 기준점이 낮든 높든 올해는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은 이제 NBA랑 저기 메이저리그보다도 축구의 거의 광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마이애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재밌는 경기들, 추가 시간 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팀 중에 3명 중에 탑 3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긴장을 제일 놓아서는 안 되는 팀이 인터 마이애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하고 그런 건 이슈용이 아무 필요가 없고요. 부스케츠라든지 뭐 루이스 수아레즈 이런 애도 있고 그 나머지 선수들 플랜 B, 플랜 A가 가동이 잘 되는 팀 중에 하나니까 LFC는 올해 우승 후보인 건 맞습니다. 근데 뭐 스쿼드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 마이애미 프렌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1경기 가지고 미국 축구를 한 조합 만들고 다 5배입니다. 그 다음에 초반부로 해가지고 11시에서 2시 사이에 경기들 해가지고 5배를 만들면 되고 모르면 닫아 놓지 말고 공부를 하고 조금씩 알아가려고 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배팅을 하실 겁니까?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BGM만 따라주고 표만 받아오고 됩니까? 안 되거든요. 물어보고 경기 보고 다는 못하죠 한꺼번에 시간이 안 되니까 한 개씩 하면 한 개씩 체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축구는 경기 봐야 됩니다. 빠삭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일부터 보세요. 그리고 올해 또 작년에 했던 분도 있어요. 작년 밴쿠버 생각나신 분도 있잖아요. 됐죠?